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초 튼튼반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명리학 13강입니다. 저하고 함께 지금 10간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10간론, 10개의 천간에 대한 이론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10천간론. 그래서 제가 10천간, 무토론, 기토론 오늘 들어갈 차례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난 기수, 그러니까 3년 전에 2020년에 요 강의를 할 적에는 요 10개의 10천간 캐릭터를 그냥 1시간인가 2시간 만에 그냥 후딱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냥 쭉쭉쭉 읽어주고 이거 알죠? 이거 패스! 하고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좀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 10개의 천간의 핵심 키워드를 너무 빨리 하고 넘어간 거 아닌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진중하게 가지고 진도를 나가자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2시간 만에 다 해결했던 것을 제가 대략 한 5, 6타임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10개 타임으로 지금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진지하게 하나하나의 글자의 특성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고 있냐 하면요. 명리학이라고 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이라는 세계관은 뭘까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 소설의 오타쿠 분들 계시죠? 특히 SF 오타쿠. 참고로 저는 SF 전쟁사 오타쿠예요. 제가 명리 공부할 때 외에는 맨날 전쟁사 보고 전쟁 영화 보고 이런 SF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SF에 이상한 내용이 나오면 저거 과학적 원리에 맞지 않는다 막 이렇게 따지고 그랬었던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SF 영화나 어떤 스토리들 보면은 어떤 일명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는 분야라고 해서 거대한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거대한 세계관에서 각종 이야기들이 파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토리가 흔히 아는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죠. 스타워즈는 원래 소설로 만들어진 10몇 부작짜리인데 이게 영화로 한 20여 년에 걸쳐서 영화로 시리즈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본 시리즈 다 만드니까 스핀오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있었던 100년 전 이야기 만들어지고 그런 식의 거대한 세계관을 가진 이야기들 더 있죠. 흔히 아는 반지의 제왕. 제가 어릴 때 봤던 은하영웅 전설. 이런 것도 어떤 거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얼마 전에 극장에서 상영했던 듄. 이런 것들도 그 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세계관을 이해하고 영화를 보면 재밌어요.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스페이스 오페라, 듄, 스타워즈 이런 것들은 가상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사실 그 가상의 세계의 세계관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현실이 그닥 나아지는 건 없죠. 밥 먹고 사는 데는 사실 별 차이가 없죠. 그냥 취미적인 거죠. 나만의 상상의 세계를 만족시키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명리학이라는 세계관은 이게 조금 특별해. 그러니까 명리학이라고 하는 세계관은 판타지라고 할까? SF라고 할까? 아니야. 근데 명리학이라고 하는 세계관은 일종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계의 이면에 펼쳐져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현실 세계에서 펼쳐지는 모든 현상의 배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현실로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 미리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측면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각종 일들 나는 그때 왜 피해를 입었어야 했나 나는 그때 왜 이혼을 했어야 됐나 나는 왜 그때 그 사람한테 억울한 배신을 당했어야 했나 이런 상황들 나는 왜 그때 배를 굶었어야 했나 이런 상황들이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빙산의 일각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빙산은 한 5%나 10%만 물 위에 떠 있고 나머지 85%, 90%는 물속에 잠겨 있는데 빙산의 모양이 이렇게 떠 있다. 그 안에는 아주 많은 서사의 스토리들이 물속에 잠겨 있는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다. 우리의 운명에도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다인 거예요. 즉 우리는 운명학이라고 하는 이 명리학, 운명학이라고 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따분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운명학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하나의 판타지 소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오타쿠가 돼서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세계관에는 어떤 출연자들이 존재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십천간론, 일명 십간론이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 등장하는 10개의 주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캐릭터 특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작가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작가들은 보통 작품을 구상을 할 적에 어느 정도의 작품의 구성과 뼈대를 만들면서 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특히 그 중에서도 주요 등장인물들의 캐릭터 특성을 만듭니다. 뭐 출연자가 딸랑 3명이면 뭐 3개 만들면 되는 거고, 출연자가 한 30명 정도 되면 저 왕자의 게임처럼 출연자가 수백 명에 달할 경우에는, 주인공이 수백 명이야 왕자의 게임은, 그럴 경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의 개별적 캐릭터 특성들을 분류를 하고, 만약에 출연자가 일정 숫자 이상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유형별로 분류를 합니다. 뭐 정의를 선호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익에 편승하는 사람, 아니면은 어떤 뭐 지혜를 추종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 특성을 만드는 형태가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의 10가지 캐릭터 특성. 쉽게 말해서 출연자가 10명인데 이 10개의 캐릭터 특성을 알면 이것이 이제 복합돼가지고 복합 캐릭터 특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씩 배우고 있지만 사주에는 기본적으로 천간이 기본 4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캐릭터 특성을 짬뽕 합쳐놓은 게 그게 그 사람 특성이다 같은 거예요. 잘 합쳐지는 특성들도 있고 잘 안 합쳐지는 상극되는 특성들도 가지고 있는 거죠. 가령 뭐 목이나 화는 서로 비슷한 계열들이라 잘 섞이는데, 또는 금하고 수도 비슷한 계열들이라 잘 섞이는데, 목하고 금 또는 화하고 수라는 캐릭터 특성은 잘 안 섞여. 그러면은 이 사람의 캐릭터 특성에는 서로 분열적 특성이 있겠구나. 좋을 땐 이런 특성이 발현되고 싫을 땐 이런 특성이 발현되겠구나. 괴로울 땐 이런 특성이, 또 즐거울 땐 이런 특성이, 일이 잘 될 땐 이런 특성이, 일이 안 풀릴 땐 이런 특성이 발현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지금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연애를 2달 했는데 나한테 좋은 점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좀 더 있어 봐야 알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의 사주를 보니 요런 특성, 요런 특성, 요런 특성, 요런 특성이 있구나. 아직 이 특성과 이 특성은 내가 구경을 못 해봤으니 아직 발현되지 않은 특성이구나. 어디 한번 술을 진탕 먹여서 한번 발현되나 볼까? 이런 등등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마다 4개의 캐릭터 특성이 천간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각각의 특성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은 이 특성들을 조합을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같은 거를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10개의 특성 중에서 오늘은 그 중간에 해당하는 무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하는 사람들은 게임하러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RPG 게임 뭐 이런 거 가면은 첫 장면에서 뭐를 고르라고 돼 있냐면은 당신이 조종할 캐릭터를 고르시오. 그러면 거기 뭐 궁수, 뭐 농부, 저 마법사, 뭐 오크 기사, 뭐 여자 엘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캐릭터가 있으면 어디 여자 엘프를 해볼까? 오크를 한번 해볼까? 뭐 천하장사를 해볼까? 마법사를 한번 해볼까? 마법사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뭐 여자 엘프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자, 여기서 하나 참고해야 될 점. 게임을 만드는 게임 기획자들, 게임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캐릭터 밸런스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전에 많이 유행했었던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에도 3가지 종족이 나오는데 테란, 프로토스, 저그, 이 3가지 종족의 캐릭터 밸런스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이 밸런스라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게 캐릭터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게임이 망해버립니다. 멸망해요. 그 게임이 멸망을 해.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테란이 좋아요, 저그가 좋아요, 프로토스로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저그, 아니야 나는 테란, 나는 프로토스 이런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100명 중에 90명이 야 압도적으로 테란이 좋아, 이래버리면 그 게임 망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공평하게 33%로 서로 종족 선호도가 나눠진다면 균형을 기가 막히게 잘 잡은 거예요. 수많은 게임들이 출시가 되는데 게임의 승패 요인이 바로 캐릭터 밸런스입니다. 테란 같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성공한 아주 빅히트를 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캐릭터 밸런스가 절묘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가령 테란 종족은 뭉치면 강해지고 흩어지면 약하다. 그래서 다양한 종족을 혼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조종이 가능한 사람한테 유리한 캐릭터. 다음은 저그는 그와 반대로 그냥 한 가지 종족으로 그냥 드립다 무식하게 밀고 들어가면 이긴다. 그래서 물량전을 선호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데 복잡한 밸런스가 그닥 많이 필요하지 않다. 테란에 비해서. 프로토스는 단가가 비싼 유닛들이 나오는데 대신에 힘이 세. 힘이 세지만 아주 일당백의 캐릭터를 유지하고 싶어요라는 특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지를 하죠. 그 세 개가 절묘하게 캐릭터 특성을 가지고 어쩔 때는 이 종족이 이기고 어쩔 때는 저 종족이 이기고 어쩔 때는 이 종족이 이긴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명리학의 세계관에서 처음 캐릭터 특성을 배우게 되면은 각자 자기 마음에 동기화가 일어나가지고 역시 무토가 최고야. 역시 기토가 짱이야. 역시 간목은 쓰레기야. 역시 금 기운은 잔인해. 역시 수 기운은 쓸데가 없어. 이런 식으로 특정 캐릭터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신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을 천배만배 뛰어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설사 인간이 만든 게임 속에서도 캐릭터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신이 만든 이 세계관인 운명학의 캐릭터 10개의 캐릭터가 과연 밸런스가 깨져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토는 무토의 장단점이 있는 거고 간목은 간목의 장단점이 있는 거고 뭐 경금은 경금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 역시 경금이 좋고 간목은 쓸데가 없어. 이런 식의 선입견을 갖지 말자. 이거 조금만 더 확장을 하면은 십성에서도 마찬가지고 길신 흉신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더 확장하면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간지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간지론에서는 이걸 육식갑자로 배우죠. 육식갑자. 역시 임자일주로 태어난 내가 잘못이야. 왜 내가 임자일주로 태어났을까? 역시 임자일주는 쓰레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식갑자는 60개의 캐릭터도 기가 막히게 밸런스가 잡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존재고 다 필요한 적시적소의 활용이 있는 거다. 내가 왜 갑인일주로 내가 왜 기해일주로 태어났을까? 일지에 평관 가지고 있으면 나쁘다던데. 일지에 뭐가 있으면은 뭐 남편 복이 없다던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시니까 밥상을 이렇게 개판으로 차리신 거야 라고 5살짜리가 투정을 하고 있다. 그게 꼭 우리가 내 사주팔자 가지고 투정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다 어머니가 아이를 생각해서 아이 건강에 맞게 이렇게 흰쌀에다가 검은 쌀을 좀 넣어서 넣었는데 엄마가 나를 싫어해서 밥을 숯덩이로 만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자, 캐릭터 특성의 밸런스는 위대할 정도로 공평하다. 다 이런 점이 장점이면 저런 점이 단점이다. 그런 요소로 봐야 되는 겁니다. 가위, 바위, 보 중에 누가 세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위가 세요? 바위가 세요? 이게 우스운 질문이죠. 얘한텐 얘가 센데 얘한텐 또 얘가 세고 얘한텐 또 얘가 세서 서로 상생작용이 나타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자, 오늘 무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10천간 무토론. 자, 무토하고 기토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토와 기토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통점은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토. 오행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행 얘기할 때 계속 머릿속에서 사행 플러스 토, 사행 플러스 토. 토는 조금 사행과 약간 좀 차별화된 존재 같은 느낌. 하얀 스케치북에 빨간색, 파란색, 연두색 이런 거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 사람들은 이 스케치북에는 무슨 색깔의 그림이 보입니까? 빨간 집과 파란 구름과 노란색을 가진 누구가 보여요? 그러는데 또 뭐 안 보이세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얀색 백지는 안 봐요. 여기 하얀색 백지에 그렸잖아. 또는 검은색 백지에 그렸을 수도 있고 검은색 종이에 그렸을 수도 있고 하얀색에 그렸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백지는 안 봐. 토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행이 이제 사행이 어울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 사행이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토의 오행입니다. 그래서 토의 오행이 많으면은 대체로 중립성, 중도성이 좀 강해지는 거고 토의 오행이 적어지면 개성이 강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사주에 토가 없이
뭐 금목상쟁이나 수화상쟁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각각의 그 사행들, 목화, 금수라고 하는 사행이 각자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펼칠 뭐가 없다? 프로그램이 없다.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컴퓨터에는 엑셀도 깔리고 워드 프로세서도 깔리고 포토샵도 깔리고 회계 프로그램도 깔리고 게임도 깔리는데 그 게임을 다 받아줄 큰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윈도우라는 애가 있어야 돼. 옛날에는 윈도우가 없던 시절에는 도스라는 애가 있었죠. 뭐 프롬프트 막 명령어 쳐가지고 좀 쉽게 만든 엠도스 뭐 이런 거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윈도우라고 하는 배경 프로그램이 생겨서 거기다가 다양한 프로그램들 게임도 깔고 엑셀도 깔고 뭐 포토샵도 깔고 뭐 이런 것도 깔 수가 있는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런 거와 같은 역할이 바로 토라는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토는 오행의 중심, 오행이 서로 정확히는 사행이 잘 어울릴 수 있게끔 해주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토의 에너지. 제가 비유를 할 때 택배 상자 속에 들어있는 뽁뽁이 뭐 이런 식으로 벽돌하고 유리컵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뽁뽁이가 안 들어있으면 깨지겠죠. 근데 거기다가 완충제, 토를 집어넣어주면 걔가 잘 안 깨지죠. 그래서 사행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날카롭거나 개성적인 사행의 특성을 다소 완화시켜줍니다. 완화시켜줘요. 토하면 이거를 영화나 뭐 이런 거에 비유를 할 때 저는 가끔 이런 게 생각나요. 그 액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키아누 리브스 형님이 나오는 존 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아주 살벌하게 사람을 죽이는 영화죠. 그 존 윅이라고 하는 그 살벌한 그 보통 영화 한 편에 사람이 한 100명 죽는 것 같아. 그 존 윅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어떤 특정한 장소가 나오는데 그 존 윅이라는 영화 1, 2, 3편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어떤 장소가 나오는데 그게 호텔이에요. 그 호텔이 어떤 곳이냐면 킬러들의 호텔이야. 근데 그 호텔에는 엄격한 법이 있어. 호텔 내에선 살인 금지. 그래서 그 어떤 죽을 짓을 지었든 현상금이 걸려있든 호텔 안에선 무효. 호텔 안에선 절대 사람을 죽일 수 없어. 그래서 그 호텔에서는 이런 놈이든 저런 놈이든 요런 놈이든 요런 놈이든 다들 총 내려놓고 그곳에서는 얌전히 밥 먹고 잠자고 가야 돼. 그게 그 호텔의 법이야. 그래서 그 호텔에서는 왼수들끼리 공존할 수가 있어요. 죽이려는 놈과 죽임 당해야 되는 놈들이 그 호텔 안에서는 공존해. 왜? 그 호텔의 규칙이 강하니까. 그래서 그 존 윅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호텔 내에서 살인을 저지른 여자 킬러를 갖다가 반드시 철저하게 응징을 하고 그 주인공인 키아누 리브스가 그 호텔 안에서 악당을 죽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킬러들이 다 존 윅의 적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마치 옛날로 치면 소도 같은 곳이죠. 소도. 범죄자가 그곳으로 도망가면 잡을 수 없다. 1970년, 80년대 민주화 항쟁이 되게 심하던 시절에 서울에도 그런 곳이 소도 같은 곳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명동성당, 자매품 백담사. 백담사에 누가 가서 참회를 하니까 그래 용서해 주자. 그래 광주 사태를 일으켰지만 그래도 용서를 해줘야지. 백담사에 몇 년 가 계신 그분 계시죠. 전모 대통령. 네. 이런 분.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쉽게 말해서 이 토라는 에너지는 그런 목화 금수의 어떤 부딪힘이나 충돌을 완화시켜줘서 그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다. 그런 형태의 중도적 장치. 토가 편중되어 있으면 특정 오행이 편중된 이익을 받게 되고 특정 오행이 편중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의 오행이 상징하는 역할이 중도. 쉽게 말해서 중도적이어야 한다. 토가 중도적이지 않으면 그 성질을 잃은 것이다.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행의 중심이라는 말은 그래서 중심을 잡아준다라는 뜻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토는 어떤 면에서는 사행 입장에서는 박쥐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편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저쪽 편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저 시누이하고 저 며느리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남편이 토야. 그래서 어머니 말도 옳소. 부인 말도 옳소. 당신은 왜 내 편 안 들어주고 아들아 너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느냐. 두 분 말씀이 옳소.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토 얘기를 할 때 흔히 나오는 얘기가 황희정승 얘기, 제가 마르고 닳도록 하는 얘기죠. 분쟁 당사자 2명이 황희정승한테 와서 민원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래 해서 어쩌고 저쩌고 벌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말이 옳다.
너도 한번 말해봐라.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당신 말도 옳소.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부인이 아니 여보, 그러면 누구 말이 옳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부인 말도 옳소.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어떤 토의 중재성이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죠. 토의 성질이. 오행의 중심, 중재, 중용, 음양의 조절. 지금 다 같은 얘기를 멋있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게. 섞는다, 묻는다, 감춘다, 저장한다. 이런 특성들이 있죠.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성분이다, 필요한 기능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저장한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가면 매광, 매금이 나와요. 매광, 빛을 저장하다, 빛을 숨기다. 매금, 금의 살기를 저장하다, 금의 살기를 숨기다. 완화시키다, 약화시키다. 그래서 금과 목이 함께 있는데 그들을 안전하게 서로 감싸다. 금편을 든다거나 목편을 드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 이런 형태죠. 자, 토라는 거는 무토 같은 경우에는 큰 산, 기토 같은 경우에는 전답이나 공원 또는 정원 또는 계획된 곳, 아기자기하게 압축돼서 들어가는 곳. 에버랜드는 무토, 키즈 카페는 기토. 뭐 이런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큰 야외 공원은 무토. 그 다음에 실내에 아담하게 오밀조밀하게 만들어 놓은 카페는 기토. 그 다음에 근린 생활공원으로 그곳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한 뼘의 공간도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놨으면 기토. 그 다음에 국립공원처럼 그냥 자연 그대로 널브러 놨으면은 무토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좁은 공간에서 계획적 있게 움직이면 기토적이다. 그래서 제가 존 윅에 나오는 그 호텔, 거기는 무토보다는 기토의 물상이죠. 가끔 SF 영화에 보면은 양쪽 진영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양쪽 진영이 싸우는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야, 우리 저 나라에 가면은 이 나라 사람이든 저 나라 사람이든 다 받아준대. 그래서 그곳에서는 평화롭게 살 수 있대. 우리 그 땅으로 가보자. 그건 무토죠. 그 지역으로 가면 뭐 서로 뭐 총칼 싸움 하는 게 어때? 뭐 이런 것 같은 게. 자, 무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머릿속에서 물상적 연상을 하게 된다면 무토 하면은 큰 산. 제가 여기다 물상을 좀 적어놨죠. 큰 산, 드넓은 땅, 광활한 대륙, 만물을 포용하는 대지, 뭐 국립공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상상을 동원하여 기타 등등등등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암기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 추가로 더 연상을 해보시오. 그럼 이런 것들도 무토의 물상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무토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양과 음의 중간점에서 조절해주는 역할입니다. 다만 무토하고 기토 사이에서도 음양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무토는 양 쪽에 좀 더 가깝고 기토는 음 쪽에 좀 가까운데 하지만 전체적인 포커스로 보자면 중도에 가까운 에너지다. 그러니까 이 양념을 지금 짠 양념과 매운 양념과 달달한 양념을 섞어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중도적인 양념을 집어넣어서 그 양념이 섞이게끔 만들어준다. 해물과 파를 섞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보고자 할 때 밀가루 반죽을 넣어가지고 해물 파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밀가루만 있으면 맛이 맹맹하죠. 밀가루로만 만들면 맛이 맹맹해. 근데 거기다가 파를 넣었어. 파만 넣으니까 매워. 거기다가 해물을 넣었어. 그랬더니 감칠맛이 나.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을 섞을 수 있죠. 백설기라는 떡을 만들 때 거기다가는 건포도를 집어넣죠. 그래서 백설기만 빵만 만들면은 되게 그냥 밍밍한데 거기다가 달콤한 알갱이를 넣으니까 되게 맛있더라. 거기다가 호박도 넣을 수 있고 밤도 넣을 수 있고 딴 것도 넣을 수 있고 그런 요소들을 갖다 양과 음의 중간점에서 조절해주는 역할, 양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며 유지시키는 역할. 그래서 토는 현상 유지가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현상 유지, 더 가지도 말고 덜 가지도 말고 그냥 이쯤만 해. 이 상태에서 오래 유지하자 같은 거죠. 집에 아픈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저희 집에도 나이를 아주 많이 먹은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특히 고양이 한 마리는 길에서 오랜 고생을 하다 와가지고 지금도 콜록콜록콜록콜록하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이 손을 못 대요. 마취를 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마취를 못 하니까 수술 같은 걸 못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정을 취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그 고양이를 보면서